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억지 행정. 네, 베트남에서 제가 이렇게 법인을 제 이름으로 설립해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투자 허가서를 받아서 교육 및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했다, 이런 거를 보여드렸고, 투자 비자를 이렇게 받아서 3년 투자 비자를 연장하면서 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많다. 16번째 시간인데요. 요즘에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들어가는 게 유행처럼 또 요즘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베트남 띄우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베트남에 함부로 투자하거나 베트남에 이주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각종 방송국에서 베트남 띄우기에 나서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실상을 알아야 되고 한국보다 100배 어렵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억지 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국 기업들 베트남에서 눈 돌리나 올 들어 투자액 70% 급감했다, 이 연합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는 베트남 부동산 뭐 베트남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뉴스에서 보면은 또 이제 다른 이제 언론이죠. 뉴스에서 보면은 왜 한국의 투자액이 70%가 급감했느냐. 여기 보면 노동허가, 소방시설 승인 등 각종 규제 강화 무관치 않다.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뭐 할 얘기는 아닌데, 공항에서 이 우리나라 이 공항에서 이렇게 공항 입국 심사 받다가 돈을 요구하는 경우 없죠. 베트남에서는 입국 심사를 받는데 경찰이 저한테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달라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제 서류를 숨겨가지고 완전히 그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거 큰일 났구나,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줬지 않느냐, 그 책상 서랍에 숨기지 않았느냐, 책상 서랍 보자 그랬더니 화를 막 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공항에서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이렇게 보면은 노동허가를 갑자기 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 문제를 건들죠. 또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걸 좀 건들게 되면은 이건 합당한 건데, 이 베트남에서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노동 허가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니까 베트남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한국인들이 필요하잖아요. 또 관리자 같은 경우 이런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참 답답한 게, 유턴 기업을 위하여 빨리 최저임금을 폐지하고 국민 권익금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되돌아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해외 나가서 아주 호구가 되고 고통을 받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투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이죠. 네, 뉴스핌에서 보면은 베트남 소방 규제를 해서 한국 기업들 아주 애가 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투자가 70% 급감했는데 소방시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방시설. 이 소방시설이 뭐냐면은 갑자기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 의뢰에 시공해야 한다. 엄포를 놓으면서 그러면서 소방시설을 만들어라. 그래서 연기 흡입구 3개를 뚫어라. 해서 4천만 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4천만 원. 또 이분도 보면은 매달 600만 원 임대료와 현지 직원 10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에 생산 설비를 들여놨는데 소방시설에 대한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3개월이 넘도록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돈이면 다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분도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또 자기들이 지정한 업체에서 해라. 그래서 지정한 업체에서 시공해야 한다. 4천만 원 들었다. 이 4천만 원 엄청 큰 돈입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럼 이 돈을 어디로 갈까요? 이 돈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 투자액이 70% 급감했다.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베트남 띄우더니 지금 70%가 급감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규제를 갑자기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코로나 발생했을 때 갑자기 회항시켜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아주 분노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러한 행위들. 그러니까 억지 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억지 행정. 그래서 이런 문제, 비자 문제라든지, 그래서 요즘에 또 베트남 부동산 막 띄우는데, 베트남은 부동산을 그 분양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한 30%만 외국인이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만약에 연장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놓고 들어와야 되는 거. 네, 그래서 베트남이 뭐 예를 들어서 투자 비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민 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또 내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특혜가 주어지는 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베트남에서 눈 돌리나 이런 일이 터지게 되는 거고, 네, 한국발 베트남 투자 70% 감소, 사업하기 좋은 나라 명성이 저문화, 이 뉴스 퀘스트에서도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소방, 노동 등 현지 요건 까다로워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국민들이 괜히 해외 나갔다가 계속 돈 하다가 뒷돈 문화도 이게 큰 문제죠. 네, 베트남 나홀로 비자 정책, 네, 투자 관광객 유치 난항. 비자 정책을 어렵게 만들면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규제를 하면은 뭔가 좀 생길 게 많이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자, 경제 동반자 한국 베트남 취업 비자 문제 문턱 낮춰야 된다. 그래서 노동 비자 조건을 어렵게 만드니까 베트남 내에서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청년들이 베트남 가서 취업하려고 하면은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쵸? 네,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비자 문제가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 문제가 생겨서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러면은 또 베트남에서는 이런 비자 정책 가지고 규제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이게 억지 정책들, 억지 행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저도 이렇게 베트남에서 활동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를
계속 시리즈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 2, 3, 4 해갖고 16까지 한번 이렇게 쭉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 베트남 실상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게 함부로 이거 하다가 괜히 함정에 빠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직접 베트남에 제 이름으로 법인을 여러 번 설립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거고, 뿐만 아니라 19년 동안 베트남을 오가고 지금도 베트남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윈윈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네, 이것은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